온라인 가하가물이 힘들어도 온라인으로라도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파이팅!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대단원 3 국어와 소통의 소단원 2 통일을 향한 국어의 길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 편의 글쓰기 과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거예요. 자, 그런데 무엇에 대해서 글 쓰는 과정이냐? 바로 통일을 향한 국어의 길에 대한 글쓰기 과정이에요. 자,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고 통일을 준비하는 이 시대에 뭐 남과 북이 그냥 하나만 되면 되는 거지. 뭐 내가 할 게 뭐 있어? 뭐 이런 생각을 가질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각 분야에서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뭐 경제, 문화, 사회, 예술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것들을 준비해야 할 거예요. 그 중에서도 지금은 특히 국어 시간이니까 남북 간의 언어가 무엇이 다르고 또 왜 다르고 그리고 그 다름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하고 해결해야 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글쓰기에서 다루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와 북한이 각각의 국어를 어떤 식으로 교류하면서 하나로 만들어 나가야 될 것인지 그 우리의 국어의 길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글 쓰는지 그 과정을 알아볼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글 쓰는 과정에서는 항상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글쓰기 시작서부터 쫙 한 편에 완성된 글을 한 번에 적기가 어렵잖아요. 그거는 뭐 운이 좋거나 글 쓰는 사람이 매우 뛰어난 사람이 아닌 이상은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는 글을 쓸 때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뭐 시작할 때부터 뭐에 대해 써야 할까? 독자는 누구로 설정할까? 어떤 내용을 쓸까? 첫 문장은 뭘로 할까? 글의 내용의 순서는 어떻게 하지? 이렇게 모든 단계가 우리에게 문제로 다가와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도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자, 정리하면 우리는 한 편의 글을 쓰면서 그 단계별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살펴볼 거고요. 그런데 그 글이 어떤 내용이냐? 통일을 향한 국어의 길에 대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이번에 배울 소단어는 좀 복잡한 게 이 글쓰기의 문제 해결 과정 그리고 우리 통일을 위한 언어 생활 이 두 가지가 짬뽕되어 있는 소단원이에요. 그렇지만은 선생님 믿고 설명 차근차근 들으면서 잘 따라오면은 여러분들 뭐 이해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거니까 뭐 이런 단원이다 라고 생각하고 지금 서두가 길었는데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146쪽을 봅시다. 글쓰기 단계에서 맨 처음 단계인 계획하기 단계부터 시작을 합니다. 통일교육 주간을 맞이하여 학교신문에 글을 싣게 된 하은이는 어떤 주제로 글을 써야 할지 고민이다. 자, 통일교육 주간이라서 지금 통일시대를 살아갈 우리라는 큰 범위는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 안에서 내가 구체적으로 어떤 주제로 글을 써야 할지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막 주제 잡기가 너무 힘들어 하고 고민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글쓰기 단계 중에 뭘 만난 거예요? 바로 문제를 만나게 된 거죠. 자, 그럼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지 봐야겠죠. 하은이가 어떻게 해결할지 그 해결 방법을 보니까 자, 뭐라고 하냐면은 먼저 통일시대와 관련된 글감의 목록을 떠올려 보고 북한 관련 프로그램과 통일 관련 기사를 찾아봤지. 그래서 맨 처음에 어떻게 해요? 내가 스스로 떠오르는 글감의 목록을 떠올려 보는 거예요. 그런데 내 머릿속에 있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으니까 또 어떻게 해요? 다른 자료를 찾아보는 거야. 통일 관련 기사를 찾아봤어요. 그러다가 남북의 언어가 달라서 어려움을 겪었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게 되었어 하면서 이렇게 기사 같은 다른 자료를 찾아보면서 주제를 어떻게 정할지 생각해 보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어떤 기사를 봤는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6쪽 아래로 갑니다. 자, 신문 기사를 볼게요. 아재에게 살이 쪘다 했는데 왜 화는 냅니까? 라고 하면서 어떤 제목이에요? 평범하지가 않죠? 자, 이렇게 평범하지 않은 궁금증을 갖게 하는 제목을 제시하면서 기사에 대해서 흥미를 유발하고 있어요. 눈에 띄게 하는 거죠. 함경북도 무산에서 나고 자란 허땡땡 씨가 한국에 도착한 지 5년, 남한의 땅과 지리는 그나마 익숙하지만 말과 글은 여전히 낯설기만 하다. 그는 실생활에서 서로 다른 단어의 뜻과 문화 차이로 당황했던 적이 손에 꼽을 수 없을 정도로 많다 하고 털어놓았다. 무엇보다
외래어가 불편하다. 자, 외래어가 어떤 거예요? 우리 1학년 때 배웠었는데, 외래어. 자, 외래어라는 거는 우리 외국에서 들어온 말이 이제 우리말로 쓰이는 걸 얘기하죠. 예를 들어, 텔레비전, 에어컨, 컴퓨터, 노트북, 이런 게 다 외래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게 불편하대요. 룸메이트나 치킨 등 흔히 쓰는 외래어를 몰라서 단체 대화에서 소외되기 일쑤였다. 여러분도 알겠지만 북한에서는 최대한 그 영어식 외래어를 쓰지 않고 다 그 북한에서는 우리말로 순화해서 쓰는 거를 많이 합니다.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무리하게 우리말로 순화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다른 나라의 어휘도 우리가 외래어로 가져와서 쓰는 것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뭐 북한 같은 경우는 그게 정도가 이제 심하죠. 예를 들어 뭐 축구 경기나 농구 경기에서 쓰는 용어조차도 다 영어를 쓰지 않고 바꿔서 쓰죠. 예를 들어 뭐 축구의 코너킥을 구석차기, 뭐 영어의 뭐 농구의 리바운드를 뭐 팅공 잡기 이런 식으로 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남북한의 언어 차이 첫 번째, 외래어가 불편하다는 점, 외래어의 차이점, 이런 부분이 드러나고요. 같은 말이라도 남북에서 쓰이는 뜻이 달라 오해를 받기도 했다. 자, 이렇게 두 번째가 나오네요. 뜻이 다르다는 거. 자, 예컨대 예를 들어 오랜만에 본 여성에게 반가운 마음에 자, 여자한테 아재 살이 쪘다. 마치 속옷을 입은 것 같다. 고 했다가 사이가 멀어질 뻔했다. 북한에서 살이 쪘다는 표현은 좋은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또 남한에서 아저씨를 뜻하는 아재는 북한에서는 뭐래요? 아가씨의 호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식으로 치면 아가씨 보기 좋아요 이 뜻인데 이걸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지나가는 아가씨한테 아재 살이 쪘네요 이러면은 잘못하면 뺨 맞는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 이런 게 이제 남북한의 언어 차이가 가져오는 어려움 두 번째였고요. 자, 계속 읽어볼게요. 19개의 자음, 21개의 모음을 사용하고 있는 점은 우리 자음체계, 모음체계 잘 배웠었죠. 자, 남과 북이 다를 바 없지만 오랜 세월 다른 사회 체제와 생활 방식을 거치면서 남북의 언어는 서로에게 낯선 말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자, 언어 체계 자체, 이런 자음 모음 자체는 똑같아요. 하지만 사회와 생활이 달라지면서 서로 언어가 차이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낯설다는 거지. 서로 다른 생활상을 반영한 새로운 단어가 양쪽에서 끊임없이 생성되고, 우리도 지금 계속 새로운 유행어랑 신조어가 생기고 있잖아. 드립도 맨날 새롭게 생기고 있잖아. 하루가 다르도록 새로운 드립이 나와가지고 선생님도 인터넷 문화를 따라가기가 벅찰 때가 있어요. 자, 그런데 북한도 마찬가지로 거기에서 여러 가지 문화와 언어가 생기겠죠. 자, 그리고 외래어 유입과 한글 파괴 현상까지 더해지면서 언어 장벽은 물리적 장벽보다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뭐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우리가 기본 문법과 표준어를 잘 공부하면서 창조적으로 한글 파괴하는 거는 어느 정도 예술적으로 괜찮지 않나, 창의적으로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근데 이건 선생님 뭐 사견이고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우리말에서 지금 이렇게 한글 파괴 현상이나 외래어 유입이 계속 나타나고 있으니까 북한이랑 우리나라랑 점점 언어가 달라지고 따라서 물리적 장벽이라는 거는 실제로 지금 남한과 북한이 오고 갈 수 없는 막혀있는 그 현실 그것보다 언어가 점점 더 높아져서 언어적인 장벽이 더 높아지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한국일보의 기사에서 이 친구가 찾은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 친구가 이런 신문 기사를 왜 찾았던 거예요?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죠. 통일시대를 살아갈 우리라는 큰 범위 안에서 내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글쓰기의 주제를 잡아야 될지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그 문제 해결 방안으로 내가 글감을 떠올리고 또 이런 기사도 찾아보았던 거예요. 그럼 이 기사를 찾아서 주제를 정해야겠죠? 그게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니까. 자, 이렇게 기사에서 남북의 언어 차이로 생길 수 있는 어려움이 나왔고, 그래서 난 이걸 보고 남북의 언어 차이로 생길 수 있는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에 관해서 글을 써야겠어 라고 하면서 쓰고자 하는 글의 주제를 드디어 정한 거예요. 아, 이렇게 방금 전에 우리가 글의 주제를 어떻게 정해야 할까라고 이 친구가 고민하는 그런 문제에 빠져 있었는데 그 문제를 신문 기사를 읽으면서 해결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교과서 147쪽으로 갑니다. 방금은 글의 주제를 무엇으로 정할지를 해결을 했고 그 다음에도 이어지는 고민을 이 친구가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살펴볼게요. 학교 신문의 시를 그리니까 예상 독자는 중학생이야. 아,
이 글을 어떤 매체에 실어야 할지, 뭐 신문인지 아니면은 뭐 인터넷 신문인지 아니면 학교 홈페이지인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학교 신문이라고 이건 매체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자, 학교 신문에 실을 거니까 예상 독자, 읽을 사람도 자연스럽게 정해집니다. 바로 중학생입니다. 이 친구네 학교가 중학교니까. 자, 그런데 이들이 주제에 관해 얼마나 알고 있을지 모르겠어. 그렇죠. 중학생이라는 예상 독자가 정해졌으면은 이 예상 독자가 잘 이해할 수 있고 흥미를 느낄 수 있게 글을 써야 되니까 예상 독자에 대해서 고려하고 고민을 해야겠죠. 자, 그래서 오른쪽으로 이어집니다. 예상 독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등을 떠올려 봤어. 이걸 고려해서 글을 써야 될 테니까. 또 친구들에게 남북의 언어 차이에 관한 지식과 관심 정도를 물어보기도 했어요. 왜 물어보는 거예요? 친구들이 남북의 언어 차이에 대해서 지식이 많으면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덜 해도 되고, 만약에 지식이 전혀 없으면은 내가 배경식을 글에 좀 넣어줘야겠죠. 친구들이 이해할 수 있게. 좀 설명을 많이 넣어줘야겠죠. 그래서 친구들이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관심이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미리 알아보고 글 쓸 때 반영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예상 독자에 대해 고려할 점이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죠. 밑줄 치고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또 그것에 대해서 지식과 관심이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려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밑줄 치고 선생님 필기한 내용 따라 적도록 합시다. 자, 지금까지 계획하기 단계에서 이 친구가 글쓰기 메모를 한 내용을 볼게요. 계획하기 단계에서 이 친구가 만난 문제들을 해결한 내용들을 적은 거죠. 먼저 주제에 대해서 고민하다 어떻게 정했냐? 남북의 언어 차이로 생길 수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서 글을 쓰자라고 했어요. 뭘 보고? 기사를 보고. 자, 그래서 이런 노력에 대해 글을 쓴다면은 결국에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글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 글의 목적이 뭐가 돼요? 남북의 언어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바람직한 태도는 뭐냐? 그걸 우리가 태도를 가져야 된다라고 권유하는 글로 이 친구가 이 글의 목적을 정한 겁니다. 그 다음에 독자, 중학생이었죠. 그래서 이 친구가 조사해봤더니 주제에 대해 관심이나 지식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이 중학생들이. 그래서 이걸 고려해서 글을 써야겠구나 라고 메모를 한 거죠. 그 다음에 이 글이 실릴 매체는 학교신문이라는 인쇄 매체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확인을 한 겁니다. 자, 지금까지 하은이가 글쓰기의 계획 단계에서 겪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정리해 볼게요. 계획 단계. 자, 첫 번째, 주제를 잡기가 힘들어. 이런 문제를 만났죠. 그래서 글감의 목록을 떠올려보고 또 어떻게 했어요? 텔레비전 프로그램, 신문기사 등을 찾아보면서 쓸거리를 구체적으로 생각해냈습니다. 또 그 다음, 예상 독자에 대해서 고민을 했죠. 주제에 관해 얼마나 알고 있을지 모르겠어. 자, 그래서 예상 독자가 중학생이고 그들이 무엇을 원할지를 생각해 봤고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봤어요? 친구들한테 주제에 관해서 얼마나 지식이 있고 관심이 얼마나 있는지를 조사해봤죠. 물어보면서 이렇게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자, 이외에도 지금 교과서의 예시에 나온 거 말고 다양한 문제 상황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어떤 단계에서? 글을 쓰기 전, 계획 단계에서. 이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추가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글로 쓸만한 가치가 있는 주제인지 모르겠다. 이 글을 써서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 무엇인지 분명하지가 않아. 좀 고쳐야겠어. 예상 독자가 글에서 기대하는 바가 무엇일지 모르겠어. 어떤 매체가 글의 내용을 가장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이런 것들. 뭐 이 글 같은 경우는 이 상황 같은 경우는 매체가 이미 학교신문이라는 용도가 정해져 있지만은 그게 아니고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을 때는 우리가 이 글의 내용을 어떤 매체로 전달하는 게 가장 효율적일까? 뭐 인쇄 매체가 좋을까? 아니면 인터넷에 올리는 게 좋을까? 아니면 영상 매체, 뭐 UCC나 동영상으로 만드는 게 좋을까? 여러 가지를 우리가 고민할 수 있고 그것들을 생각해 보거나 의견을 조사하거나 뭐 자료 조사해서 해결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획 단계에서 문제를 만나고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내용들 잘 필기해 두도록 하세요. 필기하고 나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계획하기 단계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계획하기 단계에서 우리가 계획할 때 글쓰기 어떻게 계획해야 돼? 어떻게 시작해야 돼? 라고 한다면은 주제, 목적, 독자, 매체. 자, 주제는 무엇에 대해 쓸 것인가? 목적은 왜 그 글을 쓰는 것인가? 어떻게 하려고? 뭐 설득하려고? 설명하려고? 뭐 권유하려고? 이런 목적. 그리고 누구? 예상 독자가 누구냐? 걔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냐? 그리고 어떤 매체에 어디에 실을 것이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려해서 계획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내용 여러분들 교과서나 아니면 노트에다가 잘 적어두도록 하세요.
148쪽으로 갑니다. 자료를 수집하고 선정하기 단계예요. 다른 말로 내용 생성 단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들어갈 내용을 만들고 들어갈 내용을 정하는 단계예요. 자, 주제를 정한 하은이는 다양한 매체에서 자료를 수집하여 쓸 내용을 마련하려고 한다. 쓸 내용을 마련하려고 하는데 이 친구가 이제 마련하려고 하는데 또 고민에 빠지죠. 문제를 만났어요. 아, 도대체 어떤 자료를 찾아야 하는 거야? 아, 뭘 쓰지? 문제를 만났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결해요? 아하, 먼저 주제와 관련해서 알고 있는 내용과 알고 싶은 내용을 정리해 보았어. 그리고 인터넷, 텔레비전, 책 등 다양한 매체에서 자료를 찾았어. 이런 식으로 다양한 매체에서 자료 수집을 해야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거 적으시고요.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알고 있는 내용과 알고 싶은 내용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메모를 한 거예요. 알고 있는 내용, 이미 아까 전에 우리가 읽었던 그 기사를 통해서 알게 된 내용이죠. 북한에서는 순우리말로 된 단어를 많이 사용한다. 북한 이탈 주민은 남한의 외래어나 남북에서 의미가 다른 표현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 우리 아까 다 봤던 내용이에요. 남북은 서로 다른 사회 체제와 생활 방식 때문에 언어 장벽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자, 그런데 알고 있는 내용만 가지고는 우리가 글을 쓰는데 부족함이 있죠. 그래서 알고 싶은 내용을 정리를 해봤어요. 어떻게? 남북의 언어라는 이 키워드를 잡고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마인드맵이라고 하죠. 생각나는 대로 연결 지으면서 떠올려 본 거예요. 남북의 언어는 어떻게 다르지? 자, 언어가 다르면 뭐가 문제지? 그러면 이런 언어 차이는 어떻게 극복하지? 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봐야겠구나, 조사해봐야겠구나라고 알고 싶은 내용을 이렇게 메모를 해본 겁니다. 149쪽으로 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149쪽에 여러분들이 아래에 보면 여러 가지 자료 1, 2, 3이 있고요. 그런 다음에 150쪽, 151쪽까지 자료 7번까지 자료가 이어져 있어요. 이렇게 자료를 찾고 나서 이 친구가 자료를 너무 많이 찾았나? 글쓰기에 필요한 자료를 골라야 할 텐데 라는 고민을 또 합니다. 이제 찾은 자료에 대해서 고르는 고민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오른쪽처럼 해결을 합니다. 내가 찾은 자료가 글을 쓰려는 주제, 목적, 예상 독자의 요구나 지식 수준, 그리고 글을 실을 매체의 특성, 이런 것들에 맞는지 살펴보아야겠구나. 이거 우리 익숙하죠? 주제, 목적, 독자, 그리고 매체. 이 네 가지는 글을 시작할 때 계획 단계부터 마지막 고쳐 쓰기 단계까지 글을 쓸 때 우리가 항상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요소예요. 자, 그래서 이런 이 네 가지가 바로 자료를 고를 때에도 고려할 요소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랬더니 어떤 자료가 필요 없는지 또 어떤 내용이 부족한지 알 수 있더라고 라면서 해결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어서 이 친구가 수집한 자료 등을 하나하나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149쪽 아래로 가서 자료 1번 설문조사부터 이 친구가 수집한 자료들을 확인해 볼게요. 자, 자료 1 설문조사. 남북의 언어 의식에 대한 설문조사가 있네요. 일반인의 75.8%는 북한말을 다른 지역의 방언이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이런 결과가 있네요. 북한말을 다른 지역의 사투리처럼 생각한다. 자, 그리고 질문. 남북의 언어 차이를 줄이기 위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은 뭐냐? 자, 남북 언어 차이 줄이려면 가장 뭘 신경 써야 할까요? 그랬더니 여기 결과가 가장 큰 거 41.7%로 발음이나 억양을 이야기했네요. 그렇죠. 우리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여러분도 북한 발음이나 억양 우리랑 많이 다르다는 걸 알고 있죠? 선생님 한번 해볼까?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 손발이 없어지지 않도록 꽉 붙들고, 자, 여러분 항마력 테스트 들어갑니다. 자, 힘들더라도 좀만 참으세요. 우리 같이 좀만 참아보세요. 선생님 예를 들어볼 테니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엄마의 옆에선 아새끼 왜디? 요거 이름이 동이야. 보릿고개들 다 죽어가는 거 우리 어머니가 걷어줬지. 야레이 골 돌리는 거이 신묘의 소리 말이야. 아버지가 식구 삼고 장가도 보내줘서 내래 동이를 형님으로 모셨더랬지. 기캐는데 말이야. 김일성이가 이북에 들어오니까니 야리 인민민주주의 하겠다고 완장차고 설쳐대더만. 이 아새끼가 우리 집에 인민부대 끌고 와서리 뭘 했는지 알간?
자, 여기까지. 자, 넘어갑시다. 그래서 이렇게 발음이 나오경이 41.7%. 자, 그런 다음에 단어 사용이나 표현 32.6%, 맞춤법 등의 표기법 11.9%, 높임법이나 합법 등의 언어 예절 7.4%, 전문 용어나 공공 언어 6.2%, 기타 0.3% 이런 것들이 우리가 남북의 언어 차이를 줄이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다. 이런 설문조사가 있었어요. 자, 이 설문조사 활용해요, 말아요? 해야겠죠. 왜? 주제와 충분히 관련이 있으니까. 지금 남북한의 언어의식에 대한 이 설문조사는 주제와 관련이 있고 주제를 강조하는데 충분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활용을 하도록 그러니까 내용을 선정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아우 말이 꼬이네. 아우 괜히 했다. 아우 미안합니다. 아 몰라 넘어갑시다. 아 이거 선생님이 이거 괜히 흑역사를 만드는 것 같네요. 이거 굉장히 유명한 영화에 나온 대사인데 내 밤중에 왜 북한 사투리를 방에서 이렇게 하고 있을까? 참 어제 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자료 책을 볼게요. 유물론적 언어관을 바탕으로 하여 성립된 북한의 언어 정책은 가운데 생략하고 뭔 소리야 유물론? 계속 읽어볼게요. 조선어 철자법을 중심으로 한 독자적인 어문 규범을 제정하고 문화어 사업을 전개하였다? 뭔 소리야 이게? 단어 뜻을 보면 좀 이해가 되려나? 유물론적, 만물의 근원을 물질로 보고 모든 정신현상을 물질의 작용이나 그 산물이라고 주장하는 이론에 바탕을 둔 문화원 또 사전에서 찾아봤더니 문화어가 북한의 언어정비 사업이고 그러니까 문화어는 남한의 표준어에 대응하는 개념이래요. 그러니까 문화어 사업이라는 거는 남한의 표준어에 마찬가지인 북한의 표준어가 문화어인데 그 표준어를 정하는 사업이 문화어 사업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 단어 뜻 봤다고 해서 지금 이 문장 여러분 이해가 잘 갑니까? 안 가죠? 선생님도 긴가민가해요. 자, 국어교육과를 전공하고 지금 국어 선생님도 이게 쉽게 한 번에 들어오지 않는 문장인데 지금 우리가 글을 쓰는데 예상 독자가 누구였어요? 바로 여러분 같은 중학생이었잖아. 그런데 이 중학생들이 이런 자료를 활용한 글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어렵죠. 그래서 이거는 용어도 어렵고 글의 주자도 맞지 않아요. 지금 표준어다 표준어. 북한의 표준어 정하는 게 지금 남북한 언어 차이랑 지금 무슨 상관이 있어? 표준어 정하는 사업이 상관이 없죠. 거기다 지금 뭔 말인지 이해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거는 독자인 중학생의 지식 수준을 고려했을 때 어울리지 않고 글의 주제와도 맞지 않으니까 이건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X 제외할 겁니다. 선정하지 않는 자료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자료 3번의 자료를 봅시다. 책에서 또 자료를 찾았어요. 남북의 발음 및 표기 차이다 라고 해가지고 자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들이 별표를 해주셔야겠어요. 남북의 발음 및 표기 차이. 이 파트가 글쓰기의 단계에 대한 파트이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또 뭐라고 했어요. 남북한의 언어 차이에 대한 내용적인 공부도 하는 소다전이라고 했죠. 그래서 지금 중간중간에 중요한 내용적인 포인트는 선생님이 이렇게 별표를 쳐줄 건데 문법적으로 중요한 포인트가 두 가지가 나와요. 그 중에 첫 번째 포인트가 바로 요 발음 및 표기 차이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 중립표시 해주세요. 내용적으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두음 법칙이랑 사이시옷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 이 친구가 설명을 뭐라고 했냐면은 발음 및 표기 차이를 예로 들어주면은 독자가 이해하기 쉬울 거야. 그런데 지금 설명은 있는데 예가 없잖아. 예시가 좀 더 필요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자료를 쓰기는 쓰는데 보완해야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시로 이런 것들을 들 수 있다라고 예시를 지금 추가할 수 있는데 좀 더 자세하게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9쪽에 두음법칙과 사이시옷은 좀 중요하고 특히 두음법칙은 선생님이 교과서 설명이 부실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려고 해요.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 이 두 개를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은 수업 시간이 너무 많이 오버가 될 것 같고 또 여러분들이 지금 집중력이 좀 떨어졌을 타이밍이기 때문에 이걸 무리해서 설명해봤자 머리에도 잘 들어가지 않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론은 오늘은 여기에서 끊고 이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설명할 테니까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좋은 컨디션으로 집중력 빡 올려가지고 제대로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수업 선생님이 짧게 끝내줬으니까 오늘까지 수업한 내용 다시 정리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누가 과제 했는지 안 했는지는 기록으로 다 남아 있습니다. 이 기록을 어떻게 활용을 할지 선생님이 고민 중입니다. 담임 선생님한테 전달을 할지
아니면 내 선에서 처리를 할지, 그리고 과제 제출이 뭐 예를 들어 한두 번 빠진 친구들은 내가 뭐 연락해서 어느 정도 그냥 지도하는 정도로 끝내겠지만은 상습적으로 막 일주일치 안 내고 이런 친구들이 지금 뭐 5손가락 안쪽으로 꼽을 정도로 있는데, 이 친구들을 어떤 식으로 지도하는 게 정말 좋을지, 학교로 단순히 부르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불러서 뭐 얘기하고 뭐 그럼 끝이면 뭐가 그 지도의 의미가 있습니까? 불러서 뭐 좋은 학업과 마음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글귀 같은 거를 필사, 그러니까 보고 베끼는 거, 그러면서 마음의 양식을 쌓고 정말로 내가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도록, 마음의 변화를 통한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선생님이 학교에서 좀 오랜 시간 이렇게 지도를 받고 갈 수 있는 그런 건전한 방식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뭐 지금 밀린 과제가 너무 부담스럽다 하는 친구들은 적어도 오늘부터는 과제를 빼놓지 말도록 하세요. 선생님이 좀 긴 텀을 두고 여러분들이 과제 성취를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장기적으로 관찰하면서 여러분들의 그 과제에 대한 태도를 한번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방금 얘기했듯이 그런 고민하고 있는 지도를 조만간에 실천하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과제를 성실하게 제출하길 바랍니다. 이렇게 선생님이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잘하고 있는 친구들이 지금 한 80% 이상이에요. 근데 선생님들이 이제 그 10%, 20%의 친구들도 놓고 갈 수 없으니까 다 같이 이렇게 있을 때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오늘도 정말 수고 많았고요. 자, 지금 현 상황대로라면 교육부의 발표대로 된다면 예정상 다음 주 수요일 날에 등교 계약을 드디어 하게 되겠네요. 자, 여러분 등교 계약하고 그때 가서 해야지, 그때 가서 공부해야지, 그때 가서 학교 가서 따라가면 어떻게든 되겠지. 국어는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선생님은 분명히 얘기했지만은 지금 정식 진도를 나가듯이 수업 퀄리티를 나름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등교 계약하면은 그전 내용 여러분들이 들었다고 가정하고 수업 진도 이어서 나가고 활동도 이어서 심화 활동 할 겁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수업 내용 잘 복습하도록 하시고, 그 전에 이해가 안 가거나 빼놓은 내용 있으면은 여러분들 다시 그 수업 들어가서 듣도록 합시다. 아무튼 우리 한번 열심히 해봅시다. 오늘도 수고 많았어요. 안녕. 하루가 위태롭고 내일이 위험한 지금은 훗날 위태롭고 내일이 위험한 나중은 지켜줄 거예요. 이겨낼 거예요. 남은 것은 보람과 우리들의 안전일 테니 빛내줄 거예요. 용기 낼 거예요. 잃을 것은 불안과